처음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숨을 한번 멈췄다. 그건 단순한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 눅눅하거나 오래된 냄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썩은 냄새도 아니었다. 그냥 누군가가 방금까지 숨 쉬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순간 조용히 멈춘 것 같은 느낌. 그 이상한 공백.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빠져나간 자리의 냄새였다. 내 이름은 민재, 서른둘. 나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몇 년째 외지에서 일하고 있다가 최근에 잠시 쉬게 되어 누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누나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으로 이사를 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단독주택.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마당도 적당히 넓어서 아이 키우기엔 좋아 보였다. 문제는 그 집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아무도 처음엔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야, 왜 그렇게 서 있어? 들어와. 누나의 목소리에 나는 그제야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바닥은 따뜻했다. 온돌이 잘 돌아가는 집이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도 기분 좋지 않았다. 마치 따뜻한 게 아니라 미묘하게 미지근한 살 위를 밟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괜히 발을 몇 번 비볐다. 바닥 왜 이래? 왜 따뜻해서 좋지 않아? 아니, 그냥.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으니까. 누나는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형부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조카 둘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집안은 겉으로 보면 평범했다.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냄비에서 끓는 물소리.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어딘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이 집 자체가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느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틈도 보이지 않았다. 에어컨 틀었어? 아니. 누나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다.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나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고 누나는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규칙적인 소리.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는 것처럼. 애들 뭐 하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방에서 게임한다니까.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났다. 툭툭 간격이 일정했다.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사람이 낼 수 없는 리듬 같았다. 나는 손을 멈췄다. 저거 안 들려? 누나도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그 순간 멈췄다. 마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뭐? 아니, 방금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누나는 웃으면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냥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낯선 집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특히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누나는 그 방을 창고처럼 쓰고 있다고 했는데 문이 항상 반쯤 열려 있었다. 아니, 너무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도 삼켜질 것 같은 어둠. 나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나는 눈을 떴다.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 내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천천히, 길게. 하! 하!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굳어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그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그때까지도 착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숨소리가 멈추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들어왔어? 나는 그 순간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까지 누군가가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다. 그때였다. 복도 쪽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툭툭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그 반쯤 열린 문.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눈으로만 그 문을 보고 있었다. 툭툭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더 열렸다. 아주 조금. 그 틈 사이로 어둠이 아니라 뭔가 더 짙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부 설명하려고 했다. 바람, 구조, 착각, 피로. 하지만 그 집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깨닫게 되었다. 그 집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언가의 공간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나는 그 문이 더 열리는 걸 끝까지 보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시선을 떼버렸다.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가 나를 인식할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너무 선명해서 이성으로 억누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냥 몸이 먼저 거부했다. 툭! 문이 멈췄다. 그 순간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문은 그대로였다. 반쯤 열린 상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그 안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시선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았다. 마치 그 공간 자체가 깊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제야 집안의 소리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냉장고, 보일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바라봤다. 문은 그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일부러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냥 화장실 쪽으로 돌아서 세수를 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그제야 현실감이 조금 돌아왔다. 꿈이었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스스로 부정했다. 너무 생생했다. 숨소리, 목소리, 문이 열리는 각도까지 전부 기억이 났다.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논리적이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상황은 비현실적이어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다. 꿈은 보통 끊기거나 튀는데 그건 아니었다. 나는 물기를 털고 거실로 나왔다. 복도 쪽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야에 자꾸 들어왔다. 그때 누나 방문이 열렸다. 야, 일찍 일어났네. 누나는 평소처럼 하품을 하며 나왔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할까 말까. 누나? 응? 여기 밤에 뭐 들린 적 있어? 누나는 잠깐 나를 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 그냥 복도 쪽에서 뭐 두드리는 소리 같은 거.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누나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아, 그거. 집 오래돼서 그래. 나도 처음에 좀 들었는데 그냥 나무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야.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다. 준비된 것처럼. 나는 그걸 바로 알아챘다. 그래? 응, 신경 쓰지 마. 누나는 그 말을 끝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신이 하나 생겼다. 누나는 알고 있다. 단순히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려고 결정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평소처럼 떠들고 웃고 게임 얘기를 하고. 그게 더 이상했다. 이 집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삼촌, 어젯밤에 뭐 했어? 조카가 물었다. 그냥 잤지. 우리 방문 누가 두드렸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누나도 멈췄다. 언제? 새벽에. 똑똑똑. 이렇게. 아이 손가락이 식탁을 두드렸다. 그 리듬. 툭툭툭 똑같았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형이 열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열지 말라 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나는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짜인데. 그만 먹어. 짧고 단호했다.
아이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탁 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을 좀 둘러보기로 했다. 혼자 있을 때 누나와 아이들은 외출했고 형부는 회사에 있었다. 나는 일부러 복도 끝 방 앞에 섰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상태 그대로.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그냥 닫아버릴까? 아니면 열어볼까? 어느 쪽이든 뭔가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문을 조금 더 밀었다. 끼익 소리가 났다.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박스 몇 개, 오래된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차가웠다. 집 전체는 따뜻한데 이 방만 온도가 확연히 낮았다. 나는 한 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멈췄다. 바닥. 발자국이 있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는데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자국. 맨발, 작은 발. 아이보다도 작은. 그게 방 안쪽에서 문 쪽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발자국은 방 안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문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끊겼다.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툭! 바로 뒤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바로 내 등 뒤에서 난 소리였다. 나는 다시 방 안을 봤다. 발자국. 그게 하나 더 늘어 있었다. 방금까지 없던 자국이.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온.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냥 뛰었다. 현관까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다. 햇빛이 분명히 따뜻한데 몸이 계속 떨렸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발자국.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건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한참 동안 집 밖에서 들어가지 못했다. 햇빛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현실이 너무 또렷해서 방금 내가 본 게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발자국의 모양, 먼지 위에 남겨진 압력, 그리고 내가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분명히 하나 더 생긴 그 자국. 그건 내가 착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나는 결국 담배를 꺼내 물었다. 평소엔 거의 피지 않는데 손이 떨려서 뭔가 붙잡고 있어야 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였는데 연기가 목에 걸렸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다. 미친 거 아니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한 거였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1시간쯤 지나고 나서야 나는 다시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일부러 신발을 벗는 소리를 크게 냈다. 발걸음도 일부러 세게 디뎠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복도 쪽은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도 자꾸 시야에 걸렸다. 결국 나는 다시 그 방 앞까지 갔다.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문은 내가 아까 나갈 때처럼 조금 더 열려 있었다. 내가 분명히 닫지 않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뭔가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자국. 아까 그 자리 그대로였다. 하나 더 늘어난 채로.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자국들을 하나씩 따라봤다. 방 안쪽에서 시작해서 문 쪽으로 이어지고 내가 서 있었던 지점에서 끝나는 것. 그 다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발자국 사이 간격. 너무 일정했다. 사람이 걸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간격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걸음을 흉내내면서 찍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발가락. 방향이 전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말랐다. 이건 단순히 지나간 흔적이 아니었다. 이건 의도된 거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졌다. 정확히는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감각.
나는 다시 방 안을 봤다. 그때였다. 왔네.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귀로 들었다기보다 머릿속에서 울린 느낌.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누구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서 사각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래를 봤다. 발자국. 그중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더 깊어졌다. 마치 방금 누군가 발을 디딘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사각. 다음 자국. 문 쪽으로. 내 쪽으로.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돌아서 나왔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 거실까지 나왔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집 구조, 복도 끝방에서 거실까지는 직선이다. 그럼 만약 그게 계속 움직이면 결국은 거실까지 나온다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소파를 밀어 현관 쪽으로 옮겼다. 문을 열고 다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현관문 위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아래 바닥에 작은 먼지 자국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렸다. 문틀 위, 그 좁은 공간에 뭔가 있었다. 형태가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너무 작아서 사람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크기. 하지만 분명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숨도 못 쉬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그 상태로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겠다. 그게 먼저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웃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렸다. 골목 끝까지, 사람이 보이는 곳까지. 거기서야 멈췄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절대로. 그날 이후로 나는 그냥 확실히 알게 됐다. 그건 단순히 그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집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였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언제 보는지, 내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전부. 그날 저녁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집 안 들어갈게. 왜 또 그래? 그 집 이상해. 잠깐의 침묵. 뭐 봤어? 누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 방 안에 발자국 있어. 이번에는 누나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너, 응. 그 방 열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대답한 거나 다름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누나가 작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말했다. 당장 돌아와. 왜? 거기서 나가면 더 안 좋아져.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미 안 좋은데? 민재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거 집 안에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다. 이미 나를 따라 나왔을 가능성.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골목 건너편. 가로등 아래. 아무도 없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작고 흐릿한 형체. 그리고 맨발. 나는 그걸 보자마자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거기에 더 가까이 와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단순히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인하는 순간 그 존재가 더 또렷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뛰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려도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익숙한 골목이었는데도 방향 감각이 흐릿해졌다. 마치 길 자체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처럼. 평소라면 금방 나왔을 거리인데 몇 번을 꺾어도 같은 골목이 반복되는 기분이었다. 숨이 차서 결국 벽에 손을 짚고 멈췄다. 그때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도 그림자도 아무것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분명히 봤다. 그 작은 형체, 맨발, 그리고 서 있는 방식.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어딘가 중심이 맞지 않는 기울어진 느낌.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혹시라도 다시 보일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누나였다. 어디야 지금? 밖이야. 집으로 와. 누나, 나 지금 와. 말을 끊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내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누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걔,
밖에서 오래 두면 더 커져.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감각적으로 이해됐다. 커진다는 건 단순히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존재감, 영향, 그리고 접근성.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가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그 집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경계 안에 있어야만 무언가가 제한된다는 느낌.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몇 번이나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다시 보일까봐. 하지만 끝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더 불안했다. 마치 일부러 숨고 있는 것처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손잡이를 잡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끽.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누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아무도 없었다. 부엌.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없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툭툭툭.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 소리.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점점 세게 뛰었다. 복도 끝. 그 방. 문은 닫혀 있었다. 처음 보는 상태였다. 항상 반쯤 열려 있었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툭 소리는 그 안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집 전체는 따뜻한데 이 문만 이상하게 차가웠다. 나는 손을 때려다가 다시 꽉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은 게 아니라 켤 수 없는 어둠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위치를 눌렀다. 불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멈췄다. 발자국. 사라져 있었다. 그 많던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바닥은 깨끗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더 이상했다. 있다가 사라진 것. 그건 존재보다 더 명확한 증거였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민재야. 뒤에서 누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누나가 복도 중간에 서 있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 같지 않았다. 무표정인데 눈이 너무 또렷했다. 왔네. 언제 왔어? 방금. 짧은 대답.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느낌이었다. 누나, 나 아까 봤지? 말을 끊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누나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내 옆을 지나 방 안을 들여다봤다. 없지. 응. 당연해.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느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이 집 뭐야? 누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기 전에 살던 사람들에 있었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애가 없어졌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없어졌다고? 집 안에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실종된 거야? 아니. 누나는 고개를 저었다. 찾았대. 나는 말을 삼켰다. 어디서? 누나는 방 안을 가리켰다. 저기서. 나는 숨이 멎었다. 근데 이상한 게 시신이 아니라 그냥 있었다고 하더라. 무슨 말이야 그게. 형태가 애였는데 애가 아니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누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그 집 비어 있었고 우리가 들어온 거야. 그걸 알고도 내 목소리가 올라갔다. 처음엔 몰랐어. 누나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알았지.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그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누나는 나를 봤다. 그 눈. 아까랑 달랐다. 피곤하고 무너진 느낌. 못 나가. 짧은 한마디였다. 뭐? 나가면 따라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졌다. 그때였다. 툭.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들었다. 방 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바닥.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작은 발자국 하나가 새로 찍혀 있었다. 방 안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 둘을 향해서. 그 발자국이 다시 찍히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툭, 한 걸음. 툭, 또 한 걸음. 그 사이 간격이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시계를 맞춰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더 기이한 건 그 소리가 단순히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란 점이었다. 발바닥으로도 느껴졌다. 아주 미세하게 바닥이 눌리는 감각.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거의 멈춘 채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누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같은 걸 보고 있었다. 툭! 발자국 하나가 더 생겼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먼지 위에 찍힌 자국이 아니라 바닥 자체가 눌린 것처럼. 뒤로 가. 누나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한 발 물러났다. 발자국은 멈추지 않았다. 툭, 툭, 계속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문턱까지. 그리고 멈췄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서 있었다. 문 바로 앞. 우리를 마주보고. 나는 그걸 느꼈다. 시선. 눈이 없어도 형태가 없어도 그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문 닫아. 누나가 속삭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힘껏 문을 닫았다. 쾅! 문이 닫히자마자 쿵! 안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쿵! 또 한 번 문이 안쪽에서 밀리는 느낌. 잠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잠갔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뒤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완전히. 나는 천천히 손을 뗐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제 괜찮은 거야?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툭 이번에는 문 바깥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건 복도. 그리고 그 문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그런데 툭 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 아무것도 없던 그 바닥 위에 새로운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문 밖, 우리 쪽. 나는 숨이 막혔다. 누나. 알아.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딱 몇 번 봤어.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문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늦추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막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 툭, 또 한 걸음. 복도 위에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 쪽으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누나도 같이 움직였다. 우리는 거실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러났다. 그 발자국은 계속 따라왔다. 툭, 툭, 속도는 일정했다. 도망치면 더 빨라질 것 같아서 우리는 뛰지 못했다. 그냥 뒤로 밀려났다. 거실까지, 소파 뒤까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까지. 그때 발자국이 멈췄다. 거실 입구,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움직였다. 공기가 흔들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간 느낌. 그리고 내 오른쪽 어깨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혔다. 그 접촉은 아주 가벼웠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다. 그리고 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그때 누나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따라 옆으로 비켰다. 그 순간 소파 위에 작은 자국이 하나 찍혔다. 우리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건 이제 바닥이 아니었다. 공기 위를 걷고 있었다. 형태는 없는데 움직임은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를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있었다. 툭, 소파 위에 또 하나. 그리고 그 자국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다시 우리 쪽으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버텨야 돼. 뭐? 밤 지나면 좀 약해져.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그걸 매일 이렇게 버텨?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겪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들까지 지키면서 툭 소파 위에서 자국이 또 하나 생겼다. 그리고 멈췄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위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놀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이였다. 그런데 감정이 없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형태없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공포가 아니었다. 이건 유혹이었다. 다가오게 만드는,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누나가 놀라서 나를 잡았다. 뭐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계속 도망치면 끝이 없어. 누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말했다. 너 여기서 못 나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여기가 네 자리야. 잠깐의 정적. 그리고 툭 자국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존재가 반응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다. 이건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었다. 무언가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그 존재도 나를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상대로 보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 자국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을 때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툭 한 걸음,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내 말을 듣고 반응한 것처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쫓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서가 서로를 의식하는 상태.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긴장, 대치. 나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시선을 그 보이지 않는 지점에 고정했다. 누나. 이거 말 알아듣는 것 같아. 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는 걸. 툭. 또 한 걸음. 이번에는 다시 우리 쪽으로. 조금 전보다 빠르게. 나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완전히 통제되는 건 아니야. 내가 중얼거렸다. 근데 제한은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무언가가 멈췄다. 정확히 내 말이 끝난 타이밍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듣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 민재야, 누나가 낮게 말했다. 그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계속 도망치면 우리가 계속 밀려. 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뭔가 규칙이 있어. 툭. 그 말에 반응하듯 자국 하나가 다시 생겼다. 이번에는 옆으로. 거실 바닥이 아니라 벽 쪽.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공간. 뭐? 이동하는 방식이 직선이 아니야. 나는 바닥을 따라 이어진 자국들을 떠올렸다. 방 안에서 시작된 것, 문 앞에서 멈췄던 것, 그리고 지금은 공기 위까지. 이건 그냥 걷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휙 갑자기 공기가 스치듯 흔들렸다. 그리고 소파 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자국 하나가 새로 찍혔다. 나는 숨이 멎었다. 거리도 의미 없어. 누나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자유로운 거면 아까 안 물러났어. 그 말이 끝나자 아주 조용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왜 화내? 나는 몸이 굳었다. 아까보다 더 또렷했다.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감정이 없는 비어있는 소리. 화낸 거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냥 여기 규칙 얘기하는 거야.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규칙. 그 단어를 따라하는 듯한 발음.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지. 툭 자국 하나가 찍혔다. 반응이었다. 밖에서는 다르게 되는 거고. 그 말에 자국이 멈췄다. 완전히. 나는 확신에 맞았다. 누나가 말했던 것. 밖에서 오래 두면 커진다.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집 안에서의 제한이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누나가 다시 나를 잡았다.
안 돼. 괜찮아. 나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시선을 그대로 둔 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자국과의 거리, 이제 2걸음 정도.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내 것인지 아니면 너 여기 있어야 돼.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가면 안 돼. 그 순간 쿵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났다. 복도 쪽.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방. 아까 닫아놨던 그 문이 열려 있었다. 아주 천천히 끼익 그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누가 열었어?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문은 분명히 잠갔고 열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 툭 다시 거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자국, 아까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다. 1걸음, 아니 2걸음.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거 둘이야. 내가 중얼거렸다. 뭐? 누나가 나를 봤다. 방 안에 있던 거랑 지금 여기 있는 거.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다른 거야. 그 순간 아주 조용히 2개의 소리가 겹쳤다. 툭툭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나는 거실, 하나는 복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거. 누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건 전부가 아니었다. 그건 일부였다. 이 집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또렷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방, 완전히 열린 문, 그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무언가가 서 있었다. 형태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람 모양, 아이. 그리고 그 발, 맨발.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툭 바닥에 찍히는 소리. 이번에는 눈으로 보였다. 희미하게 그 발의 윤곽이. 그리고 동시에 거실 쪽에서도 또 하나의 자국이 움직였다. 우리를 향해. 양쪽에서. 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이건 경계였다. 이 집 안에 갇혀 있는 것들과 밖으로 나가려는 것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었다.